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위쳐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4개 맞는 로스터, 로스터에 따른 맛 변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로스팅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류를 일으키는 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첫 번째가 드럼 속도였어요. 기억나시죠? 네. 드럼 속도. 그 다음에 열량. 열량이 세면 대류도 세다.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배기 능력이라고 그랬죠? 네. 제일 중요한 게 순번대로 따지냐면 열량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드럼 속도, 그 다음에 배기예요. 배기는 이제 댐퍼, 보조 장치로 댐퍼를 사용하죠. 이런 식으로 대류를 일으킨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대류 그러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앞으로는 대류라고 하지 말고 열풍으로 할게요. 열풍. 네, 열풍, 뜨거운 열풍. 바람. 네, 열풍. 열풍으로 할게요. 근데 기억을 해야 돼요. 열풍만 외우지 말고 같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열풍, 건조.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열풍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생각을 해요. 열풍, 건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굉장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열풍을 열풍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대류로만 생각하지 말고 열풍, 건조라고 생각을 해요. 건조되는 게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열풍, 건조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건조. 그래서 쪽집게 강사 같다. 중요합니다. 중요. 열풍은 건조. 외우세요. 열풍, 건조. 같이 가는 거예요. 열풍, 건조.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대류. 열풍이 유입이 돼요. 이쪽으로 유입이 돼요. 그죠? 유입이 돼요. 자, 근데 수업이 좀 지루한가? 그런가요? 하품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잘 듣고 있죠? 자, 이제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해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도 약간의 너무 겉다리고,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떤 그러한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소음들이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착 하면 착착에 맞추면 돼요. 이게 60입니다. 착. 어떤 건 또 느린 거죠. 자, 그러면 드럼 속도가 느리면 전도 복사열을 더 많이 쓰겠죠. 그러겠죠. 같이 쓸게요. 전도 복사. 그리고 드럼 속도가 빠르면 대류를 많이 쓰겠죠. 열풍을 많이 써요. 변수. 이런 게 있어. 자. 교반 날개가 있어요. 자. 이 통에다가 가득 채웠어. 채웠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정도 채웠어. 원두를. 그런 다음에 60으로 볶았어. 그런데 얘를 반만 채웠어. 반만 채웠어요. 그러면 60으로 돌아도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1kg를 다 채운 거하고 500g하고 채운 거하고 어떤 영향을 줄까? 500g이 더 빨리 볶아지겠죠. 500g이 빨리 볶아지겠죠. 자, 원인은 열량을 많이 쓰니까, 그쵸? 지금 대류를 많이 쓰네? 그죠? 체크를 해봐야 돼. 그죠? 그리고 같은 드럼 속도이면 얘는 RPM은 어떻게 될까? RPM은 똑같아. 근데 콩이 받는 실제 RPM은 어떻게 될까요? 500g이 더 많이 받겠죠. 많이 받죠? 이해가 되셨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열량도 많이 받는데 이 RPM이 양이 작아질수록 RPM 40짜리가 60 정도의 효과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풍을 더 많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후라이팬에다가 음식을 하는데 요만큼 볶잖아요. 그럼 많이 뒤집어 줘야 되잖아. 빨리 뒤집어 줘야 되잖아. 그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많이 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만 뒤집어 줘도 괜찮잖아. 왜? 접촉면이 덜 접촉이 하니까. 그죠? 여기는 표면에 이제 접촉하는 그 부분인데,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드럼 속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양을 넣었을 때는 드럼 40, 60 차이가 나는데 같은 RPM이라도 양이 달라지면 RPM 효과가 달라지는 거야. 열풍도 달라지는 거야. 드럼 속도에 따라 가지고. 중요한 거죠. 배기는 어떻게 돼요? 양을 적게 넣으면 빨라지겠죠. 배기를 좀 더 많이 쓰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열풍을 많이 쓰는 거니까. 아까 열풍은 뭐라 그랬죠? 따라가는 거. 건조. 그죠? 꼭 외우세요.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는 이 결론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드럼 속도가 맛에 영향을 준다. 열량에 맛에 영향을 준다. 배기에 영향을 준다. 맛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결론을 얘기를 할게요. 전도, 접촉, 그리고 열풍, 건조.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RPM은 낮다. RPM이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전도 복사열을 많이 쓰는 로스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자, 이거는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이제 그냥 그 얘기를 할게요. 그냥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거니까. 디드릭 있어요. 디드릭 로스터. 네. 태완이 있습니다. 자, 오즈터크가 있어요. 자, 하스 가란티가 있어요. 토퍼가 있어요. 프로밭이 있어요. 구형. 프로밭. 신형. 아, 요즘 가장 핫하죠? 롤링이 있어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기센. 기센이 있어요. 또 뷰러가 있어요. 뷰러. 귤러. 페트론치니가 있어요. 그렇지. 우리도 국산 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거? 이지스터. 이지스터. 이지스터가 있어요. 스트롱홀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샌프란시스칸. 더 많은 로스터가 있는데 그냥 이 정도만 할게요. 제가 이거를 대충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순서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전도 복사를 어떻게 쓰느냐. 네. 열풍을 어느 정도 쓰느냐. 열풍을 많이 쓰는 로스터가 있고 전도 복사열을 많이 쓰는 로스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제 RPM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RPM이 천천히 돌아가면 접촉되어 있는 분량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디드릭을 제가 처음에 썼을 때 되게 커피가 달고 달짝지근하게 나와요. 고소하게 나오고. 디드릭을 처음 썼을 때 달짝지근하고 고소하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다들 약간 딱 비슷비슷해. 약간. 예. 근데 잘 볶으면 또 차별화가 됐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디드릭이 화력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예전에는 화력이 좀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약간 화력이 약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자, 태아는 우리나라 기계인데 얘는 좀 배기가 좀 약해요. 배기가. 샌프란시스칸 제가 봤을 때는 오즈터크가 원탑이야. 개인적인 겁니다. 그냥 개인적인데 얘가 이러한 약간의 중심에 서 있어요. 이런 기계가. 예.
중간에. 예, 중간에 딱 얘가 좀 버티고 있어. 그래서 얘가 전도 복사를 쓸 수도 있고 열풍을 좀 쓸 수 있고 이걸 좀 자유자재로 좀 조절이 좀 가능해요. 얘는 댐퍼에 의해서 약간 조절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조금 가능해요. 그리고 하스가라지 토포 이거는 약간 토끼째인데 약간 성격이 약간 달라요. 오즈터크랑.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좀 중간 정도에 넣어 있는 거고 프로박 구형 같은 경우나 뭐 기센 같은 경우에 뭐 전도 복사를 8대2니 9대2 막 이런 식으로 뭐 싸는데 솔직히 그건 좀 측정하기가 조금 뭐해.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열풍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하는 게 RPM에 따라 가지고 열풍 비율을 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RPM은 상관없이 그냥 열풍만 집어넣어 줘 가지고 이렇게 볶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형 프로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도 복사회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드럼이 있어요. 드럼이 달궈질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드럼이 달궈지면 얘가 품고 있는 열을 이용을 해. 그게 뭐 20%가 됐든 뭐 10%가 됐든 이용을 해.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열을 보충을 해준다는 소리야. 이게 아무리 이게 세게 돌아도 이게 갖고 있는 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 근데 얘를 없애버리고 그냥 순수하게 열풍만 패트론 진인처럼 열풍만 뷰러처럼 하게 되면 사실은 이 드럼 자체는 재질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얘는 열을 보존해주고 보충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그냥 껍질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드럼이 얇아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열풍을 쓰려고 하면 RPM을 많이 돌려주는 방법이 있고 위에서 많이 당겨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럼 열풍을 더 많이 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지금은 프로밭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기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커피가 정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철학이 아니라 그 균일성에 초점을 많이 가져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 열풍으로 가게 되는 거야. 점점 열풍. 왜? 균일하고 안정적이니까. 왜? 트러블이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열풍으로 가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균일성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측정이 정확해요, 좀. 측정이 정확해. 그러니까 프로파일 로스팅 하기가 되게 편해져요. 왜냐면 실제로 뭐 이런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측정되는 그 빈 템퍼러처 자체가 약간 오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타날 수 있고 온도계 위치라든지 그 파일 온도를 재는데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프로파일 할 때 약간 어려움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근데 열풍의 장점은 측정이 정확해요. 딱딱딱딱 그 온도를 재니까, 열풍 온도를 재니까 정확해요. 나가고 들어가고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해가요. 이지스터 스트롱홀드 같은 경우에는 열풍이 났어요. 얘는 이제 뭐 복사를 써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써본 경험에 의하면 열풍을 많이 의존을 해요. 열풍에 가까워. 그죠? 그리고 신형 프로박 같은 경우에는 롤링, 패트루치니 이거는 그냥 열풍으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걸 달고 가지고 회전수로 이해해 가지고 열풍을 일으킨 게 아니라 순수한 바람을 일으키는 형태로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프로가 신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다 무시해도 되고. 왜? 그래서 디리릭을 쓰다 보면 달짝지근하고 고소한 커피가 나와. 그리고 같은 프로파일로 해서 뽑았을 때 같은 프로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프로파일을 만들고 디리릭 프로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같은 시기에 뺐는데 디리릭은 너무 셔서 못 먹는 거야. 근데 프로밭은 이 정도 빼도 안 쉬어. 왜 그러지 이게? 왜 그러냐면 열풍 건조. 열풍의 속성이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 이제 지나놓고 나보니까 예전에는 왜 그랬을까? 왜 예전에 어른들이 그렇게 볶았을까? 왜 내 선배들은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그때는 왜 그랬을까?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이건 지울게요. 이거는 예, 지우고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야, 씨, 안 지워진다. 빨간 거하고 빨간 건 안 좋아. 안 지워지네요. 자, 왜 그랬을까?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때는 로스팅 프로파일을 좀 길게 가져갔어요. 왜? 그 포인트에서 뽑아버리니까 쉬어서 못 먹겠는 거야. 쉬어서. 캐년을 먹는데 쉬어서 못 먹겠는 거야. 1차 크랙, 2차 크랙, 1차 크랙 지나고 2차 크랙 전에 빼니까 쉬어서 못 먹이는 거야. 그죠? 근데 프로바스로 볶으니까 안 쉬네? 그런데 갑자기 스페셜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야. 살짝만 볶아야 돼. 그래야지 막 풍성하게 나와. 근데 그 스페셜티 약간 그 콩을 이렇게 볶았더니 이 포인트에 뽑았더니 그 뉘앙스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원래 좋은 기계였죠. 원래 좋은 기계였고 전도 복사를 그나마 썼던 8대2 자기 말에 의하면 8대2까지 썼던 기계가 바꿔버린 거야. 열풍으로. 아씨 열풍 써. 왜? 맛은 이제 포기해. 안정성 그리고 라이트한 로스팅. 라이트한 로스팅에 이제 어울린 거야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강하게 볶았던 이유가 쉬어서 못 먹어서 그래요. 쉬어서. 동일한 프로파일로 볶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할 게 이 사람이 이런 프로파일을 딱 그려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내가 원도 이렇게 조절하고 해가지고